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덕 선생님 상도덕입니다. 오늘은 함께 롯데월드를 돌아다니면서 도덕 수업을 해볼 건데요. 롯데월드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좋죠? 님들이 좋다면 저도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첫 단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개와 같다.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개 같다 입니다. 저 선생님 미치셨나요? 아닙니다. 진정하시고요. 설명드릴게요. 인간은 생리적 욕구에 있어서 개, 즉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린데요. 개도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죠. 심지어 여러분은 개보다 더 많이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으면 배설하고 싶죠. 이것도 여러분이나 개나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화장실 결과물은 개보다 훨씬 웅장하고 거대하지요. 자, 이제 시원하게 화장실을 갔다 오면 꾸벅꾸벅 졸릴 겁니다. 이것도 같아요. 이처럼 인간과 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도덕교과서를 여기까지만 읽고 덮어버리면 많이 곤란해집니다. 결론, 여러분은 개 같다. 끝. 엄마, 도덕선생님이 나 개 같대. 그래? 그 도덕선생님 집 주소 좀 한번 불러봐라.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은 개가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아빠 회식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네 발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개와 달라요. 이걸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특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건데요. 설명해 줄게요. 아까 한 말 기억나죠? 생리적 욕구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같이 쳐주면 고마운 거고, 사실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약해요. 너 자연 상태에서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 웃기지 마세요. 큰일 나요. 너 죽어요. 여러분 아마 지렁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 혹시 오늘 부모님께 이런 소리 들으신 분 있나요? 얘야, 학교 갈 때는 호랑이를 조심하렴. 학원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면 숨어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 호랑이랑 사자 자주 마주치시나요? 아닐 겁니다. 얘네 지금 어디 있는데요? 동물원에 있잖아요. 동물원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리더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너 약하다며? 그거 어케함? 첫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자랑 싸울 때 어떻게 하게요? 이로 사자 가죽 물어뜯고 막 그래요? 안 그러죠? 빵! 총을 쏘면 되잖아. 그리고 치타처럼 빠른 다리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임드 육상 선수였던 우사인 볼트, 지금 은퇴했죠? 그 사람 언급 안 해도 돼요. 길에 돌아다니는 배나온 아저씨 있죠? 그 배나온 아저씨가 치타 그냥 발라버려요. 어떻게? 시동 걸고 자동차 타고.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일컬어 도구적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교과서를 의심해 보시란 말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인간뿐이던가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대표적으로 침팬지.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관찰하다 발견한 유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침팬지가 가느다란 풀줄기를 개미집 구멍에다가 넣더니만 개미를 낚아서 먹더라.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 침팬지랑 인간이랑 같은 거야? 아마 우리 원신 조상님들과 침팬지들이 출발점은 같았을 겁니다. 둘 다 사이좋게 개미집 구멍에다가 풀줄기를 꽂고 있었겠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로 개미 잡수셨나요? 개미집 구멍에다가 풀줄기 꽂아놓고 기다렸어요? 아니죠? 맛있는 요리 드셨죠? 근데 오늘날 침팬지는 어떤가요? 여전히 21세기에도 개미집 구멍에다가 풀줄기를 꽂고 있습니다. 이게 침팬지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귀찮은 걸 참 싫어합니다. 귀찮은데 조금 더 편한 방법 없을까? 귀찮은데 조금 더 쉬운 방법 없을까? 인간은 늘 이런 고민들을 하며 도구를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인간이 더 편하고 쉬운 도구를 개발했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개미집 구멍에다가 풀줄기 넣는 게 귀찮아. 그래서 나무 주걱을 만들어 갖고 와서는 개미집을 갖다 빗때려 부숴버렸어. 풀줄기 시절에는 개미 3마리밖에 못 먹었던 거 이제는 주걱 스매싱 한 방에 300마리를 야무지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좋죠? 근데 A가 이걸 지 혼자만 쓰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인간들은 여전히 풀줄기를 꽂고 있겠죠?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노하우를 공유했어요. 다른 인간들에게도 나무주걱 만드는 방법이랑 사용법을 알려준 거야. 뭘로 알려줬어? 말로 알려줬겠죠.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교과서를 의심해야지. 아니, 동물은 그럼 말을 못해? 하잖아. 꿀벌은 춤을 춰서 꽃밭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프레리독은 소리의 높낮이를 달리해서 천적의 종류나 크기, 모습까지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대요. 아니, 말 좀 하는 걸 갖고 인간이 유세 떨 일이야? 예, 유세 떨 일입니다. 꿀벌은 기껏해야 먹이에 관해서만, 프레리독은 끽해야 천적에 대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인간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표현하는 말이 얼마나 많게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옐로우. 또 같은 말도 뉘앙스를 달리해서 듣는 사람 기분을 희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상도덕 선생님 멋져요. 와, 멋지다 상도덕. 아주 멋지다. 브라보는 전혀 달라요. 첫 번째 건 칭찬 같은데 두 번째 건 이 새끼 찾아서 싸우러 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구라 뻥 거짓말을 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프레리독 중에 거짓말 치는 프레리독 본 적 있나요? 사자다! 사자가 나타났다! 뻥이야. 이 짓거리 하는 프레리독은 아마 무리해서 추방당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짓말이 가능해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잘생기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것처럼요. 또 인간은 이렇게 고차원의 말을 사용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건요, 왜곡되기 쉬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도덕 선생님이 학생의 어깨를 툭 치며 힘내라 라고 말했다. 이게 소문을 한 달이 건너면 상도덕 선생님이 학생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돈 내놔 라고 왜곡되더라.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인간은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문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말과 문자, 즉 언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버린 거죠. 이렇게 공유 전달된 인간 생활 양식의 모든 면들을 컬처, 문화라고 합니다.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두 번째 특성, 문화적 존재였습니다. 근데 문화 하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문화랑 미국 문화랑 참 많이 다르죠? 선생님은 미드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한데요. 자꾸 신발을 신고 침대에 들어 눕더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게 나만 불편해? 아니죠? 이렇듯이 문화는 왜 다를까요? 바로 그 문화를 형성한 사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세 번째 특성,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또 교과서를 의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인간만이 뭉치나? 펭귄도 뭉치잖아. 펭귄들 추울 때 서로 몸을 부비던데요? 요거 설명해 줄게요. 일단 펭귄 무리와 인간의 사회는 다릅니다. 인간의 사회는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정교하게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펭귄 중에서 무리에서 추방당한 펭귄이 다른 무리에 편입하는 거 흔하게 목격되나요? 전혀요. 추방당하면 끝장납니다. 외롭게 혼자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회는요,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유치원 사회에 속해 있다가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왔어요? 초등학교 사회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어디 사회로 옮겨왔나요? 중학교 사회. 이게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뿐입니까? 동시에 여러 사회에 중복해서 소속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는
땡땡반 사회에 들어가 있다가 하교하자마자 학원에 가서는 땡땡 클래스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말에 교회 가는 친구들은 청소년부 땡땡 모임에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개의 사회를 가지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약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해주자면 인간은 사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 보라색 턱주가리 아저씨가 장갑에다가 보석 여러 개를 꽂더니만 손가락을 퉁 튕길라 그래요. 그거 튕기면 우주 인구의 절반이 소멸된대. 그래서 우주의 인격체 히어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턱주가리 아저씨와 싸우러 가죠. 우리들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 맞다, 선생님 이런 질문 받았어요. 선생님, 동물도 희생하는 영상 있던데요? 해서 찾아봤더니만 정말로 청소년 펭귄들이 새끼 펭귄을 큰 새로부터 막 지키고 있더라고. 가슴을 막 한껏 내밀면서. 근데 말해줄게요, 그거 희생 아니에요. 물론 희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 깨질까요? 천적인 큰 새가 가슴을 한껏 내밀며 희생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 청소년 펭귄의 가슴팍을 진심으로 한번 물어 뜯어버리는 그 순간 견고해 보였던 펭귄들의 대열은 깨질 겁니다. 지켜주던 새끼 펭귄 버려버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을까요? 잠시만요. 저 찌르지 마세요. 저 찔리면 아파요. 대신에 저기 작은 방에 작고 연약한 놈 하나가 있습니다. 제 자식이라는 놈인데요. 그놈 찔러버리세요. 저는 삼성페이밖에 없지만 쟤는 제가 어저께 용돈을 줘서 현찰이 있답니다. 저는 살려주시고 저놈 찌르세요. 제대로 된 인간 중에 이런 부모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작은 방 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그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겠지. 목숨을 걸고 널 지킬 거야. 나의 아이를 위해서 지킬 거라고.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확대될 겁니다. 이웃의 아이들도 내가 지킨다. 우리의 마을도 내가 지킨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내가 지킨다.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떠올려 보세요. 동물과는 달라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덕교과서는 여러분에게 말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선생님 미치션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교과서는 아까부터 계속 변명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적 존재다. 아니 침팬지도 도구를 쓰잖아요. 네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과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식입니다. 이놈!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도구를 치밀하게 잘 쓰지 않냐? 그런가? 또 뭐 너네 착하니까 설득당해 막. 그 다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존재다. 아니 꿀벌이나 프레리독도 의사소통. 이놈!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어를 치밀하게 잘 쓰지 않냐. 그 다음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아니 저기 펭귄도 어허 이 자식이 이거 뭐냐고. 말장난이잖아.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중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드리블을 막 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축구를 못해. 오직 나만이 축구를 할 줄 아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또 발끈하겠죠? 아니 저 축구 그래도 뭔지는 알아요. 저희 축구 할 수 있어요. 그때 메시가 버럭 외치는 거야. 이놈! 너희 따위와 달리 나는 치밀하게 잘 하지 않냐. 뭐냐고 이거. 그냥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더 발달했을 뿐 동물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 이거를 인간의 특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합니다. 동물에게서는 아직까지 관찰된 적이 없는 인간만의 본질적인 특성.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알아요? 이거 약간 애매한 단어죠? 쉽게 말해줄게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도덕 선생님의 왼쪽 손가락 한 개가 잘렸습니다. 그렇다면 나 여전히 상도덕 선생님 맞습니까? 맞죠? 이번에는 왼손가락 5개가 모두 잘렸습니다. 나 여전히 상도덕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상도덕 선생님의 겉껍데기에 강아지의 영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설정 많이 봤죠? 상도덕 선생님의 영혼은 사라져버리고 강아지의 영혼만 들어와 있습니다. 생긴 건 분명히 상도덕 선생님인데 멍 이 존재
엄밀히 말해서 상도덕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상도덕 선생님의 사라져버린 영혼, 이게 선생님의 본질입니다.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다 날려버려도 나는 여전히 나야. 근데 나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 영혼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더 이상 상도덕 선생님이 아닌 거야. 인간의 특성에 있어서도 영혼과도 같은 본질적인 그 마지막 특성을 알려줄게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아까 배웠던 도구적 존재? 됐다 그래. 도구 뭐 너 발명한 거 있으세요? 안 해도 돼. 못 만들어도 돼. 넌 여전히 인간이야. 문화적 존재? 뭐 여러분이 문화를 선도했던 적이나 있어요? 안 해도 돼. 너는 여전히 인간이야. 사회적 존재? 됐어. 너 아싸여도 돼. 그래도 여전히 인간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과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래. 너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도덕만큼은 간직하고 있어야 인간이래. 도덕성.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이 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로댕이 그 전에 만들었던 지옥의 문이라는 문짝 조각상 한가운데 있던 캐릭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얘 어디 문짝이 붙어 있었다고요? 지옥의 문.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지옥의 문 안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지옥 문 앞에 툭 떨어진 겁니다. 이거 작가가 영감을 받았던 시인 단테의 형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단테든 뭐든 하여튼 지옥 문 앞,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는 포즈를 취합니다. 여러분은 똥 싸는 자세인 줄 알았겠지만 아니에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겁니다. 와, 나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나 왜 지금 지옥문 앞에 있는 거임? 나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길래 여기 있는 거지? 이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에서 반은 돌이키다 라는 뜻이고요. 성은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돌아보고 살펴보다. 여러분, 새하얀 눈밭을 뽀드득 뽀드득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뭐가 찍혀 있어요? 발자국 찍혀 있죠?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그거 보는 겁니다. 나의 지난 인생. 이거 동물은 할 줄 몰라요. 인간만이 합니다. 인간은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짓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파렴치한 인간들 많이 봤죠? 음주운전, 아동학대, 학교폭력, 그거 보면서 화 많이 나셨죠? 짐승만도 못한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신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인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요. 더 나아가 인간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반성이 가능합니다. 죽은 주인의 무덤을 하염없이 지키고 앉아있는 개를 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길바닥에 핀 잡초 민들레를 보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짐할 수 있어요. 이거 동물들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특성. 우리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자, 마무리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려고 합니다. 도덕적 존재는 동물에게서는 관찰된 바 없는 인간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현재 인간의 그 특성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은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